최근에 국가수가 벤츠 EQ 화재 차량 감식 의견을 경찰에 보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이게 아예 사건이 종결된 것도 아니고 원인이 딱 특정된 것도 아니고 국가수의 감식 의견이 나왔다는 것 뿐이었잖아요. 원인을 특정하는 건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 의견을 토대로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여전히 전기차 캐즘이다, 공포다, 더욱 갑론을박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갑자기 이게 뭔가 싶은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전기차로 가는 게 맞다는 방향이라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에 집중하겠다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 미래에는 전기차라면서 이래도 되는 걸까요? 벤츠 화재 여파가 영향이라도 준 걸까요? 오늘은 그래서 일본차 브랜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하이브리드 차가 잘 팔리는 이유, 그리고 진짜 전기차는 답이 아닌 건지 하이브리드 차가 답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하이브리드 차 전성 시대라는 말은 맞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성장세가 굉장히 좋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럼 하이브리드 차가 정답이고 전기차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던 걸까요? 이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일단 최근에 나온 소식들부터 볼까요? 올해 8월에 현대기아차가 새로운 기록을 하나 세웠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차 국내 신규 등록 대수가 8개월 만에 무려 20만 대를 넘었다는 겁니다. 야, 이게 뭐 몇 년치 누적 대수도 아니고 올해 8월까지 팔린 하이브리드 차만 21만 대가 넘는다고 하니까 확실히 대단한 건 맞는 것 같죠? 데이터를 쭉 보면 올해 8월까지 국내에서 신규 등록된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 차는 21만 1289대나 됐고요. 이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7%나 늘어난 숫자입니다. 한 달 평균 등록 대수가 약 2만 6천 대에 달하는 거니까 보통 많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덕에 현대기아차의 올해 하이브리드 신규 등록 대수가 30만 대를 넘어설 걸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30만 대면 어마어마한 거죠. 작년 현대차 판매량으로 치면 브랜드 판매량이 절반을 하이브리드 차로 팔았다는 소리이기도 해서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라 국내 완성차 업체 전체적으로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2018년에는 6만 2천 대 수준에 불과하던 게 2020년에 들어서 12만 대를 넘어버리니 작년에는 28만 5천 대 정도가 팔렸거든요. 그럼 이 하이브리드 열풍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팔던 일본차 브랜드들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제목부터 보면 못 믿겠다 전기차, 일본 엔진 장착한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돌파.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일본이 새로운 혁신적인 차라도 개발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사에서는 전기차만큼 모터 효율이 좋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닛산이 새로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개발할 거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게 좀 의미 있는 방향 전환이죠. 닛산도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순수 전기차 판매와 개발에 주력을 하는 듯 했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중국 합작 회사가 판매를 하면서 단독으로 취급하진 않았고 2026년에 판매 예정이라고 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미쓰비시의 기술을 활용하는 걸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하이브리드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서 닛산 독자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개발하고 2020년대 후반에 닛산이 독자 기술을 적용한 차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일본 현지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면 확실하게 미국이나 유럽 시장을 겨냥한 걸로 보이죠. 지금은 통상적으로 순수 전기 모드로 주행 가능한 평균 거리가 30에서 60km 수준이고 이걸 감안하면 매일 충전할 경우 출퇴근은 전기차를 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완전 전기차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내연기관 차도 아닌 게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고요. 혼다도 비슷한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체 개발은 아닙니다. 자체 개발은 순수 전기차에 집중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미쓰비시 자동차로부터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하고요. 토요타는 이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20여 종이나 선보였고 5세대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순수 전기 모드로 105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죠. 토요타는 그래서 지금 목표가 앞으로는 새로운 기술로 전기 모드 항속 거리를 200km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거라고 합니다. 이건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일본차 브랜드들도 이렇게 나선다고 하니 역시 일본이 맞았네, 결국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란 소리 아니야,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냥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팔리고 전기차는 주춤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당연하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전기차가 주춤한 이유부터 냉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한정지어 본다면 우선 현재 상황은 하이브리드 차는 성장세가 비교적 가파르고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들이 대부분 하이브리드 모델 위주로 팔리고 있다 보니 하이브리드 차가 훨씬 많이 팔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요.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대중들 사이에서 인지되기도 하면서 그 내용이 과장됐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계속 논란과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으니 괜히 피곤한 거죠. 어차피 국내에선 현대기아차가 하이브리드 차를 너무 많이 팔
팔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 무조건 전기차야 이게 아니라 뭐 굳이 지금 넘어가야 하나? 아직은 하이브리드 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 전기차는 답이 아니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전 세계와 글로벌 브랜드들이 전기차를 목표 삼고 나아가고 있는 건 맞다는 겁니다. 그럼 하이브리드 차는 뭐냐? 이 목표로 가기 전에 거치는 중간 과정일 뿐인 겁니다. 이게 그런데 과정 내지는 중간 다리라고 표현해서 오히려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지금은 하이브리드 차 시대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미래에는 전기차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내연기관차가 세상을 장악했듯이 잠깐 하이브리드 차가 장악을 하고 미래에는 전기차가 장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시대별 대표 차종이 다른 거죠. 다만 지금 이 하이브리드 차의 인기와 성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당장 내년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몇십 년 이상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당연한 얘기인 게 내연기관차도 보세요. 내연기관차가 저물고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로 넘어갈 거라는 걸 40년 50년 전에는 당연히 몰랐을 거잖아요. 하이브리드 차가 언제 시들지도 예견하기가 힘든 게 당장 유럽이나 미국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얘네도 지금 내연기관차만 팔 수는 없어도 하이브리드 차로 일종의 시간을 벌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차 시장에선 맥을 못 추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나마 미국은 테슬라가 있어서 괜찮지만 나머지 미국 브랜드들은 전기차 시장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브랜드 할 거 없이 하이브리드 차종을 늘린다, 하이브리드 엔진을 개발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겠죠. 세 번째는 그럼 결국 일본이 맞았다고 해야 할까요? 이것도 그냥 결국 일본이 맞았다 이런 것보단 지금은 일본차 브랜드가 유리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적당한 평가일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차 시대가 내연기관차 시대만큼 오래 간다면 일본차 브랜드의 승리인 거고요. 당장 내년부터 전기차 보급이 급속도로 빨라져서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차는 쳐다도 안 본다면 일본차 브랜드는 위기겠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목표 자체는 전기차가 맞긴 한데 이 중간 과정이라 불리는 하이브리드 차 시대가 과연 언제까지 갈지 이게 참 많은 걸 좌우하거든요. 원래대로라면 미국이나 유럽이 전 세계를 규제로 장악하면서 나아갔어야 하는데 얘네도 지금 규제를 함부로 못하죠. 당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연기관차 무조건 금지야 이랬었고 이때 당시에는 딱히 무서울 것도 없었습니다. 자동차라는 게 미국과 유럽을 상징하는 산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닥치고 보니까 전기차는 아예 분야가 다르다는 걸 깨닫고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당연히 엔진이냐 배터리냐겠죠. 이게 뭐 엔진과 배터리는 다른 겁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생산 과정과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엔진은 아예 자체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단가부터 시작해서 세팅값부터 이 엔진이 어디에 쓰일지 계획까지 싹 다 제조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배터리 팩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세팅값이나 스펙 정도는 자동차 제조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생산 물량이나 생산 소재 이런 건 배터리 기업들이 제품을 받아 쓰는 거라 엔진보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배터리 팩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전기차 플랫폼과 소프트웨어가 있냐 없냐의 차이도 클 거고요. 이러니 유럽과 미국도 테슬라를 제외하면 전기차 시장에서 한 발 빼거나 뭔가 약한 모습을 자꾸 보이는 거죠.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국 기업이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막무가내 규제를 때린다? 물론 방향은 그쪽이 맞을 수 있어도 정치인들은 표 떨어질까 무서워서 어떻게든 시간을 벌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럽이나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도 하이브리드 차 시대의 수명을 결정할 거라고 보고요. 하이브리드 차가 정답이냐 전기차가 정답이냐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랜만에 가볍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개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